2024년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얼음보다 밀도가 큰 이유는 수소결합이 만들어내는 빈 구조 때문입니다. 얼음에서는 물 분자들이 수소결합으로 육각형 격자를 이루어 가운데에 빈 공간이 많으므로 부피가 크고 밀도가 작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수소결합의 일부가 끊어지면서 분자들이 그 빈 공간으로 파고들어 더 촘촘하게 뭉치고 그 결과 사도 부근에서 밀도가 가장 커집니다. 물의 밀도 이상 현상을 만드는 결합은 수소결합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배수비례의 법칙은 두 종류의 원소가 결합하여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가 간단한 정수비를 이룬다는 법칙입니다. 물과 과산화수소, 이산화황과 산산화황, 아산화질소와 일산화질소는 모두 두 원소가 만든 화합물의 짝이므로 이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산소와 오존은 산소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동소체 관계라서 두 원소의 화합물이 아니므로 배수비례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전기분해에서 섭출되는 금속의 질량은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 원자량을 이온의 산화수로 나눈 값에 비례합니다. 전기량이 모두 같으므로 방량만 비교하면 됩니다. 방량이 가장 큰 음이 가장 많이 섭출되므로 답은 2번입니다. 암모니아는 질소의 수소 3개가 결합하고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일상 남아 있습니다. 이 전자쌍이 결합 전자쌍을 밀어내어 평면이 아닌 삼각뿔, 곧 피라미드 구조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고 원자번호가 곧 양성자수입니다. 따라서 중성자수는 질량수에서 원자번호를 빼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원자번호가 19, 질량수가 39이므로 중성자는 20개입니다. 원자번호와 질량수, 중성자수의 관계는 반복해서 출제되는 기본 개념이니 꼭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같은 주기에서 왼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양성자수가 늘어 원자핵의 양전하가 커집니다. 전자껍질수는 그대로인데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이력만 강해지니 전자구름이 안쪽으로 수축하여 원자 반지름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보기를 보면 원자핵의 하전량과 전자의 수는 증가하고 전자껍질의 수는 같은 제2주기이므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소하는 것은 원자 반지름입니다. 전기 음성도와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고 반지름만 작아진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셔요. 답은 3번입니다. 왕수는 금이나 백금처럼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귀금속까지 녹일 수 있는 강력한 혼합산입니다. 진한 질산과 진한 염산을 부피비 2:3으로 섞어 만듭니다. 질산이 금속을 산화시키고 염산이 내놓은 염화이온이 녹아나온 금속 이온과 차디온을 이루어 반응을 계속 진행시키는 원리입니다. 질산 1부피에 염산 3부피라는 비율은 그대로 출제되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수용액에서는 pH 플러스 pOH는 14라는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이 식만 알면 수산화이온 농도가 주어져도 핀 pH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수산화이온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몰/리터이므로 pOH는 마이너스 로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은 5이고 여기서 pH를 구합니다. pH가 7보다 크므로 액섬은 알칼리성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노르말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 당량수를 뜻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은 분자량이 40이고 H가 1개인 얘가 물질이므로 1g 당량이 그대로 40g입니다. 용질 1g의 당량수를 구한 뒤 용액 부피 250ml, 즉 0.25L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수용액의 농도는 0.21오르말입니다. 노르말 농도는 몇가 물질인지에 따라 당량이 달라진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 순수한 결점을 얻는 재결정 문제입니다. 질산칼륨은 온도가 내려가면 용해도가 크게 줄어들므로 뜨거운 포화용액을 만든 뒤 서서히 식히면 주성분인 질산칼륨만 결점으로 섭취됩니다. 소량의 염화나트륨은 온도가 변해도 용해도 차이가 작아 용액 속에 그대로 남으니 결정만 걸러내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용해도란 용매인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램수를 말합니다. 용해도가 36이라는 것은 20도에서 물 100g의 염화나트륨이 30g까지 녹는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포화용액의 전체 질량은 물 100g에 소금 36g을 더한 136g이 되고 이 용액 136g 속에 염화나트륨 39g이 들어있게 됩니다. 용매 100g이 아니라 용액 136g을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용액 136g 중에 염화나트륨 36g이 녹아있다고 바르게 서술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탄소의 완전연소 반응식은으로 탄소의 몰이 산소의 몰과 반응해 이산화탄소의 몰을 만듭니다. 탄소 0.25몰이 산소 0.25몰과 반응해 이산화탄소가 0.25몰 생기고 산소는 0.25몰이 남습니다. 반응하고 남은 산소도 연소 후 혼합 기체에 포함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함정이지요. 답은 3번입니다. 산화수는 화학결합이나 반응에서 산화와 환원의 점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몇 가지 기본 규칙만 알면 됩니다. 자유환소, 즉 코트환소 물질 상태의 원자는 산화수가 0이고 중성 화합물을 이루는 원자들의 산화수 총합도 0입니다. 그리고 이온결합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는 그 이온이 띠는 전하의 크기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은 플러스 1, 염소는 마이너스 1이지요. 그러므로 이온 전하의 크기와 관계가 없다고 서술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하는 전기분해 계산 문제입니다. 소금물을 전기분해하면 음극에서 물이 환원되어 수산화 이온이 생기는데 수산화 이온 1몰이 만들어질 때 전자도 1몰이 이동합니다. 따라서 수산화 나트륨 1몰을 얻으려면 전자 1몰의 전하량 96,485 쿨론이 필요합니다.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므로 약 90.8시간이 나옵니다. 전자 1몰의 전하량 96,485 쿨론은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테르밋은 금속 산화물과 알루미늄 분말을 섞어 만든 혼합물로 대표적인 조합이 산화철과 알루미늄입니다. 점화하면 알루미늄이 산화철에서 산소를 빼앗는 격렬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이때 나오는 큰 반응열로 습물처럼 녹은 철이 만들어집니다. 이 열을 이용하는 것이 철도 레일 용접에 쓰이는 테르밋 용접이지요. 따라서 주성분은 알루미늄과 산화철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 식을 한번 뒤집으면 부피는 질량을 밀도로 나눈 값이 되지요. 단위만 따라가도 답이 보입니다. 지울 g/ml로 나누면 ml만 남으니 부피 단위가 제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계산기로 두드리면 0.476 정도가 나옴으로 반올림하면 약 0.48입니다. 공식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알파선은 헬륨 원자핵이라 양전하, 베타선은 전자라 음전하를 띠므로 전기장 속에서 서로 반대쪽으로 휘어집니다. 반면 감마선은 전하가 없는 전자기파라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곱게 나아갑니다. 알파는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는 전하 없으므로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아세틸렌 계열 즉 알카인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을 하나 가진 탄화수소로 일반식은 CnH2-입니다. 보기의 분자식에 탄소수를 대입해 봅니다. 15H8은 탄소가 5개이니 수소가 2 곱하기 5 빼기 2는 8개여야 하는데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이 일반식을 만족하지 못하지요. 참고로 단일 결합만 있으면 CnH2 플러스 2인 알케인, 이중결합이 하나 있으면 CnH2인 알켄 계열입니다. 새 일반식은 세트로 외워두셔요. 답은 1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포와 탄화수소는 탄소 사이의 결합이 모두 단일 결합인 탄화수소로 알케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프로페인은 단일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알케인이므로 포화 탄화수소입니다. 에틸렌은 이중결합, 아세틸렌은 삼중결합을 가진 불포화 탄화수소이고 톨루엔은 벤젠 고리를 가진 반항주 탄화수소라 포화 탄화수소가 아니지요. 답은 3번입니다. 사이클로헥세인은 이름 그대로 탄소 6개가 고리 모양으로 이어진 시 6H12입니다. 고리 안의 결합이 모두 단일 결합이므로 포화이고 사슬이 아니라 고리 구조이지요. 그러니 포화고리 탄화수소 답은 3번입니다. 점화원은 가연물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원입니다. 전기 스파크, 마찰열, 분해열은 모두 주변으로 열을 내놓아 발화 에너지를 주므로 점화원이 됩니다. 반면 증발자멸은 액체가 기체로 상명화할 때 주위에서 열을 빼앗아가는 흡열 과정입니다. 오히려 주변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니 점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열을 내놓는가 빼앗는가로 갈라보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연 발화는 물질이 스스로 낸 산화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여 발화점에 이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방지의 핵심은 열이 축적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통풍과 환기를 잘 시키고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며 열의 축적을 용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습도가 높으면 산화 반응이나 미생물 작용이 촉진되어 오히려 자연 발화 위험이 커집니다.
습도는 낮게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은 반대로 습도가 낮은 곳을 피하라고 했으니 방지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입니다. 수소는 공기 중 연소 범위가 약 4에서 75볼륨%에 이르는 연소 범위가 매우 넓은 가연성 가스입니다. 보기 중 이 범위에 가장 가까운 값은 4.0에서 74.5볼륨%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자연발화의 원인이 되는 열에는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의 발효열, 마찰열 등이 있습니다. 모두 물질 내부에 열이 쌓이게 만드는 발열 현상이지요. 그런데 기화열은 전반대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는 현상이라 오히려 온도를 떨어뜨리는 냉각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 자연발화의 원인과는 가장 거리가 멀지요.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바이오열은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전기불꽃 에너지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공식으로 구합니다. 이는 2분의 1 큐브인데 전기량 Q가 15이므로 대입하면 2분의 1 12제곱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괄호 두 개를 모두 채워야 하니 두 형태를 함께 기억해 두셔요. 답은 3번입니다.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반응이고 그 과정에서 열과 빛을 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산소와 이미 결합을 끝낸 최종 산화물입니다. 산소를 더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 산소와 반응하지 않으니 타지 않는 불연성 기체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산소를 덮어 차단하는 질식소와 약재로 널리 쓰입니다.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2번입니다. 에틸에탄은 전기의 불량도체, 즉 부도체라서 흐르거나 마찰될 때 전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여 점전기가 아주 쉽게 발생합니다. 게다가 폭발 범위가 약 19에서 48볼륨%로 보기 중 가장 넓고 인하점도 마이너스 45도로 매우 낮아 화재와 폭발 위험이 큽니다. 아세톤이나 톨루엔, 에틸알코올보다 폭발 범위가 훨씬 넓지요. 답은 4번입니다. 제사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고 그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고입니다. 그래서 증기 노출에 유의하고 저지대 체류를 조심하며 서늘하고 통풍이 양호한 곳에 저장하라는 1번과 2번, 4번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그런데 정전기가 문제되는 것은 전도성이 좋은 석유류가 아니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비전도석 석유류입니다. 전하가 흘러나가지 못해 축적되기 때문이지요. 답은 3번입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는 비열 수치를 암기해 주셔요. 물은 비열이 매우 큰 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2종 분말약제 표소수소칼륨, 제3종 분말약제 자수파이린 산화물질, 제4종 분말약제 탄산수소칼륨 플러스 요소? 답은 1번입니다.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힘들지만 왼쪽 표 자체를 암기해 주셔요. 힘든 시험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수화기 표시에서 앞에 알파벳은 적응 화재의 종류, 뒤에 숫자는 능력 단위를 뜻합니다. A는 일반 화재, B는 유류 화재, C는 전기 화재이고 숫자가 클수록 수화 능력이 큰 소화기입니다. 따라서 B2는 유류 화재에 대한 능력 단위, 이 단위에 적용되는 소화기라는 의미입니다. 무게 단위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이에틸에터 C, 2H5OC, 2H는 제사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입니다. 유리화재의 물줄기를 그대로 쏘면 불붙은 기름이 물 위에 떠서 오히려 화재가 번지기 때문에 봉상수소화기와 무상수소화기, 봉상강화 핵수화기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반면 이산화탄소, 할로젠 화합물수화기는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라 적응성이 있습니다. 보기 중 적응성이 없는 것은 봉상강화 액수화기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이염물의 유별과 수화설비를 짝지은 문제입니다. 2번 나이트로벤젠은 제사류 제삼석유류이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이므로 제사류에 적응성이 있어 옳은 짝입니다. 2번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제선류 금수성 물질이라 물을 쏘면 안 되고 3번 다이에틸에터도 제사류라서 봉상수는 쓸 수 없습니다. 4번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제오류라 질식소화가 통하지 않고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물분무소화 설비의 방사구역은 150 스퀘어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호대성물의 표면적이 150 스퀘어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표면적을 방사구역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표면적이 150 스퀘어미터 이상인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으므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150 스퀘어미터 이상이 답이 됩니다. 물분무는 방사구역 150 스퀘어미터라고 숫자를 그대로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포소화 설비 중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는 방호대 성물의 표면적 스퀘어미터당 1개 이상 설치하고 표면적 1의 스퀘어미터당 방사량이 6.5리터 퍼미니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양의 포수용액을 표준 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9제곱미터당 1개와 6.5리터 퍼미니 두 숫자를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수성막포는 유류 표면에 얇은 수성막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는 약재인데 알코올처럼 물에 잘 섞이는 수연성 액체는 포 속에 물을 탈취하여 포막을 버립니다. 포가 만들어지는 즉시 무너짐이 산소 차단이 되지 않아 소화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래서 수용성 알코올 화재에는 알코올연포를 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앞에 34번과 같은 개념이 반복 출제될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옥내 소화전 펌프의 전용점은 손실수도를 모두 더한 뒤 방수압력, 환산수도 35m를 더해 구합니다. H는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수도, H는 배관의 마찰 손실수도, H 참는 낙차입니다. 마지막 35m를 빠뜨리면 39.7m가 나오니 반드시 더해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부착 장소의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표시온도가 정해집니다. 주위온도가 28도 이상 39도 미만이면 표시온도는 58도 이상 79도 미만의 것을 씁니다. 28, 39, 64, 106과 58, 79, 121, 161을 짝지어 외워두셔요. 답은 2번입니다. 경고설비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합니다. 다만 법령 원문은 여기서 이동 탱크 저장소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실려 다니는 시설에는 고정식 경보설비를 둘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동하는 시설까지 포함한다고 서술한 서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 보기의 연면적 500스퀘어미터 기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의제, 경보설비의 종류 구분은 모두 옳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알루미늄분은 제1류 위험물인 바연성 고체로 물과 접촉하면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며 발열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분진 발생 방지를 이유로 물에 적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기와 습기를 피한 건조한 상태로 저장해야 합니다. 나트륨은 석유 속에, 턱리는 물 속에, 질화면은 물이나 알코올에 적셔 저장한다는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물에 적셔서 저장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은 저장법입니다. 염소산 칼륨은 제1류 위험물 산화선 고체입니다. 우색의 결정 또는 분말이고 인체에 유독하며 방사화재라 가열하면 이 KClO3는 이 KCl 플러스 3O2로 열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합니다. 나눈 것은 용해도입니다. 상온의 찬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급격히 커져 온수에는 잘 녹고 글리세린에도 잘 녹습니다. 온수 및 글리세린에 녹지 않는다고 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황화인은 제1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로 3황화인, 5황화인, 7황화인 세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는 여럿이지만 지정수량은 모두 100kg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따라 50kg, 100kg 등으로 나뉜다고 한 서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고체이고 가연성이며 3황화린, 5황화린 등이 있다는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습니다. 제1류는 황화인 정림, 환이 100kg,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500kg이니 함께 정리해 두셔요. 답은 4번입니다. 금속 칼륨은 제3류 위험물로 자연 발화성과 금수섬을 모두 가진 물질입니다. 물에 넣으면 서서히 녹는 것이 아니라 격렬히 반응하여 수산화칼륨, 수산화칼륨과 수소를 발생시키고 이때의 반응열로 수소가 폭발적으로 연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의 접촉을 피해든 이후 경유 같은 석유 속에 넣어 저장하지요. 물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설명한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황리는 제3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연소할 때는 산소와 반응하여 흰 연기의 오산화인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반응하면 독성이 강한 인화수소, 지포스핀 기체가 발생합니다. 연소 시에는 오산화인, 알칼리 수용액과는 인화수소, 이 순서대로 짝지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산화프로필렌은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로 인화점이 약 18도이고 끓는 점이 37도이고 끓는 점이 34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기압이 높아 상온에서도 증기가 쉽게 차오르고 연소 범위도 2.5에서 38.5%로 매우 넓어 폭발 위험이 큽니다.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물에 잘 녹으며 은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과 접촉하면 폭발성 혼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용기 재질도 가려서 써야 합니다. 증기압이 낮고 연소 범위가 좁다는 서술은 실제와 전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아세톤은 제사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 중 제일석 유리로 무색 투명하고 독특한 자극성 냄새가 나며 물과 에터, 알코올의 자유로가 대량 주수소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기 비중이 약 2.0으로 공기보다 무거워 증기가 바닥에 깔려 낮은 곳에 고입니다. 그러므로 증기가 공기보다 가볍다고 서술한 서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증기 비중은 분자량을 공기 평균 분자량 29로 나눈 값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셔요. 답은 서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연소 범위는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섞여 불이 붙을 수 있는 농도, 구간으로 하한이 낮고 폭이 넓을수록 위험한 물질입니다. 메탄올의 연소 범위는 자료에 따라 하한이 6.0에서 7.3 볼륨%, 산한이 약 30비 볼륨%로 제시됩니다. 보기 중 이 값에 가장 가까운 것은 약 7.3에서 30비 볼륨%이지요. 상한 36%라는 숫자만 기억해도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요 위험물의 연소 범위는 암기 외에 방법이 없으니 메탄올은 꼭 챙겨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동식물유리는 아이오딘 값에 따라 건성이요? 반건성이요? 불건성유로 나뉩니다. 아이오딘 값이 클수록 이중결합이 많아 선화되기 쉬우므로 자연발화 위험이 커지고, 아이오딘 값 130 이상이면 건성유입니다. 아마인유는 동유와 함께 대표적인 건성유이므로 아마인유를 불건성유라서 자연발화 위험이 낮다고 서술한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작용기의 이름과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나이트로기는 속 1998 형태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들과 꼭 구별해 주셔요. 일산화질소는 나이트로속이, 질산이온은 질산기이고 일산화질소 N3 같은 작용기는 아예 없습니다. 산소개수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나이트로기가 분자 안에 여러 개 붙을수록 폭발성이 커지는데 TNT처럼 나이트로기가 3개 붙은 것이 제오류 자기반응성 물질의 대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보호 대상별로 값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짧은 것부터 정리하면 특화학 가공 전선 5m, 주거용 건축물 10m,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시설 20m, 학교, 병원, 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 30m, 그리고 지정문 하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이 50m 이상입니다. 문제의 유형문화재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지정문 하유산에 해당하므로 가장 긴 50m 이산을 두어야 합니다. 5, 10, 20, 30, 50 순서로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서번입니다. 이연물 제조소의 표지는 백색 바탕의 흑색 문자이고 제오류 위험물의 주의사항 게시판인 화기염금은 적색 바탕의 백색 문자입니다. 물기염금은 청색 바탕의 백색 문자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셔요. 표지 백색, 주의사항 게시판 적색인 답은 2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저장 기준에서 편인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설치 허가증과 운송 허가증이 아니라 해당 이동 탱크 저장소의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과 정기점검 기록입니다. 차량이 이동하며 위험물을 다루는 특성상 관련 서류를 항상 싣고 다니도록 한 것이지요. 나머지 보기인 지하저장 탱크 주된 밸브의 폐쇄, 아세트알데하이드 저장 탱크의 불활성 가스부 및 방유제 내부의 고인물이나 유류의 즉시 배출은 모두 옳은 기준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위험물 운반용기의 수납을 기준입니다.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 액체 위험물은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액체는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체 95%, 액체 98%, 온도 55도, 이 세 숫자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 꼭 암기해 주셔요. 고체는 95% 이하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피레침 설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레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재용 이후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그 자체가 불연성이므로 제외됩니다. 지정 수량 배수와 관련된 다른 기준들과 숫자가 섞이기 쉬운데 피레침은 10배 하나만 정확히 붙잡아 두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탱크 전용실은 지하에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밑대지경 개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50cm 이상이라고 서술한 2번이 틀렸으므로 답은 2번입니다. 저장량이 지정 수량의 몇 배인지 먼저 구하고 그 배수를 보유공지의 기준표에 대입하는 두 단계 문제입니다.
아세톤의 지정수량 400리터는 부피 단위이므로 비중 0.79를 써서 질량으로 환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일 때 3리터 이상입니다. 475배는 여기에 해당하니 답은 1번입니다. 양쪽이 볼록한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은 타원 단면의 넓이의 원통부 길이와 볼록부 길이 합의 3분의 1을 더한 값을 곱해 구합니다. 그림에서 장축 A는 8m, 단축 B는 6m, 가운데 길이 L은 11m, 양쪽 볼록부는 각각 2m이므로 공식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약 653 큐빅미터의 나오므로 답은 3번입니다. 탱크 내용적 공식은 자주 출제되니 꼭 암기해 주셔요.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묻는 문제입니다. 황화인, 점린, 황이 각각 100kg,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각각 500kg, 인화성 고체가 1000kg입니다. 보기에서 점린 100kg, 철분 500kg, 금속분 500kg은 모두 맞게 짝지어졌지만 황화인은 100kg인데 50kg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100, 100보, 8콕, 100, 1000으로 리듬을 붙여 암기해 주셔요.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1번, 답은 1번입니다. 주유 취급소의 표지와 게시판 색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위험물 주유 취급소 표지는 백색 바탕의 흑색 문자이고 주유 중 엔진 정지 게시판은 황색 바탕의 흑색 문자입니다. 위험물 표지와 게시판은 대부분 백색이나 적색 계열인데 주유 중 엔진 정지만 황색 바탕을 쓴다는 점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차례대로 백색, 황색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